이렇게 금융주 폭락과 바이든 예산안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했는데, 짧게 말하면 결국 또 시장에서 금방 잊혀질 단기적인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등하며 악재를 잘 버텨주던 미국 증시는 어제 장 후반 들어 폭탄 매도세가 나오며 오랜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파월이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은 모두 고용지표에 향했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많이 나와 고용시장이 둔화되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며 장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버게이트에 이어 SVB 파이낸셜이 대폭락하며 은행주들이 다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로 보는 은행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끌어내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2.05%, S&P 500 마이너스 1.8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5.26% 하락해 21.78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유 수량은 1335주가 됐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0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수요일 ADP 비농업 고용과 졸츠 구인 보고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이번 고용 발표도 여전히 강하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퍼졌는데, 다행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많이 나와 고용 강세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은행주에서 문제가 터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이슈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작은 스캔들 정도라 생각했으며 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둔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에서 약한 고리가 터지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크게 끌어내린 듯합니다. SVB 파이낸셜은 목요일 하루 만에 주가가 60% 넘게 폭락했으며, 실버게이트 또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며 목요일에만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대형 은행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KBW 은행지수는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슈 외에도 목요일 개장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향후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관련해서는 23년도에 인플레이션이 4.3%까지 감소하고 최저치를 찍은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라 발표했으며, 이런 수치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민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갈 거란 전망은 좋았으나 발표된 내용 중 증세에 관한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안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집중할지 모르겠으나 바이든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의 2배 늘리고 법인세와 자사주 매입세를 크게 늘리며 투자 기관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와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균등화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20%에서 39.6%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만장자 세금이라고 해서 납세자 중 가장 부유한 0.01%인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최소 세율을 기존의 8%에서 25%까지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리고 자사주 매입세 또한 기존 1%에서 4%까지 크게 늘리며 기업들의 경영에 관해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안일 뿐이며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있기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지만, 현 바이든 정부의 이런 행보 자체가 기관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업 이익률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고용지표가 완화되자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3월에 50bp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며 최종 기준금리를 5.75%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완화되자 2년물 채권금리는 크게 조정받으며 4.8%대로 내려왔고 경기 선행지표인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하자 10년물 채권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시장은 온통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최종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만 신경쓰다 갑자기 두 가지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강한 매도세가 나오며 잘 지켜주던 박스권 하단을 한 번에 이탈했습니다. 앞서 말한 시장의 이슈와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나스닥이 진짜 폭락하고 월가의 비관론자 마이클 윌슨의 말처럼 시장은 또 폭락해서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내려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실버게이트 사태와 금융주 폭락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루나 사태가 터지고 FTX 거래소 파산할 때 시장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22년 5월에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암호화폐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가득했지만 그때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이었습니다. 22년 11월에 FTX가 파산하고 뱅크런이 나오자 이제 코인으로 인해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다는 괴담이 시장에 가득했지만 역시 그때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추가적인 대폭락은 결코 나오지 않았고 한두 달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 이후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난 23년 3월 이번엔 가상자산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에서 뱅크런이 나오고 스타트업 전문 투자은행 SVB 파이낸셜 관련 문제가 나오자 이번에 시장에도 역시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 낼 것이다, 다 파산하고 또 폭락할 것이다와 같은 비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 불이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스스로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언론과 시장 분위기에 휘둘려 비관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실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부르죠.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의 줄도산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봤을 때 이런 비관론이 가득한 지금이 단기적인 저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든의 예산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예산안대로라면 분명 기업들의 수익률은 줄어들고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방어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투자 기관들이 소득세로 40%나 정부에 뺏긴다면 분명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되고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요일 강한 매도세는 일부 월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있듯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6월에 있을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놓고 공화당을 압박하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증세해서 정부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이슈의 책임은 공화당한테 있다 라고 말하며 그 책임을 공화당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쓰기 싫으면 빨리 부채 한도 상향을 통과시키라고 시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부자 증세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며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투표권을 받아내기 위한 밑작업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주 폭락과 바이든 예산안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했는데 짧게 말하면 결국 또 시장에서 금방 잊혀질 단기적인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밤에 발표될 실업률 수치와 다음 주에 나올 CPI 지수에 따라 단기적인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지표마저 안 좋게 나온다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고 저는 나스닥이 11,000포인트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모멘텀이 꺾인다고 해서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또 대폭락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수량을 모아갈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다시 공포 구간으로 진입했고 다음 주까지 계속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예정이지만 주가 등락에 일일비하지 말고 각자만의 투자 계획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